야근을 했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오늘도 밤 11시까지 일했는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어제랑 똑같아요. 이게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합법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이 야근을 하고도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3명 중 1명이면은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뿌리째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상반기부터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딱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포괄임금제가 정확히 어떤 구조로 여러분 돈을 가져갔는지. 둘째, 법이 바뀌면은 여러분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셋째, 기업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끝까지 보시면은 다음 달 월급 명세서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포괄임금제가 그냥 야근수당 포함된 월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교묘한 구조였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다고 해봐요.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월급 250만 원 드릴게요. 야근수당, 주말수당 다 포함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해보니까 야근이 계약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포괄임금제의 핵심 구조예요. 요 기본급 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미리 뭉뚱그려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을 초과해서 일해도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 추가 수당 청구가 막혀버리는 거죠. 이건 마치 뷔페 가격을 냈는데 정작 음식은 한 접시 분량밖에 못 먹는 상황이에요. 가격은 뷔페인데 내용은 단품인 거예요. 법원 판례상 포괄임금제가 허용되려면은 근로시간 산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종이어야 해요. 경비원, 운전기사, 외근 영업직처럼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IT 개발자, 기획자, 심지어 신입사원까지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임금제를 직접 청년 노동 착취 수단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법이 통과되면은 여러분 통장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게요. 지금 포괄임금제로 계약된 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연장 근로수당이에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은 그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해서 줘야 해요. 야간 근로, 그러니까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 근무라면 추가로 50% 더 붙어요. 그런데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 가산분이 기본급에 흡수되어 버려요. 사실상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직접 계산해 봤는데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이에요. 하루 2시간씩 한 달 20일 야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추가로 받아야 할 연장 근로수당은 한 달에 약 30만 원이에요. 1,320원 곱하기 한 점, 500 곱하기 2시간 곱하기 20일, 지금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요 30만 원이 없는 거예요. 법이 바뀌면은 이게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은 통상임금 자체가 올라가는 연쇄 효과가 발생해요. 지금까지 기본급에 뭉뚱그려 있던 고정 OT 수당이 분리 명시되면 통상임금 계산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통상임금이 오르면 뭐가 바뀌냐고요? 연차수당이 오르고 퇴직금이 오릅니다. 마치 집값이 오르면은 재산세도 같이 오르는 것처럼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모든 수당이 같이 올라가요. 한마디로 야근 많은 직장인일수록 실수령액 변화 폭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법안에는 당사자 합의시 고정 OT 수당 약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다만 실제 근무 시간이 약정된 고정 OT를 초과하면 그 차액은 반드시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지금처럼 초과분이 증발하는 구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잠시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 지갑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제 이슈를 이렇게 쉽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 법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살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처음엔 기업이 좀 더 내면 되는 거 아냐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 숫자를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기업 입장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는 크게 3가지 비용 충격으로 옵니다. 이 첫 번째가 직접 인건비 상승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연장수당, 야간수당,
추가 지급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에 통상 임금 상승으로 인한 연차 수당, 퇴직금 증가까지 더해지면 야근이 잦은 업종의 중소기업은 인건비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인건비 걱정이 그만큼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에요. 법이 통과되면 사용자는 매일 실근로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해요. 대기업은 이미 전자 근태관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적응이 빠르겠죠. 근데 10명, 2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이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야 해요. 돈도 돈이지만 관리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마치 동네 작은 식당에 갑자기 대형 레스토랑 수준의 회계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처럼요. 세 번째가 취업규칙 전면 개정과 재계약 비용이에요. 법무법인 지평은 포괄임금제 금지를 기업의 핵심 리스크로 분류하면서 임금 체계 재설계, 취업규칙 변경, 전 직원 재계약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게 말은 쉬워 보여도 수백 명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는 엄청난 행정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업이 돈을 더 쓰면 결국 채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실제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은 일부 기업은 야근 자체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 대신 기존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또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고정 OT 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이 바뀐 후 기업이 야근을 아예 없애버리면은 오히려 총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법만 바꾸면 다 좋아진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이번 법안에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입니다. 퇴근 후 카카오톡, 슬랙으로 오는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퇴근하고 저녁 먹다가 이거 오늘 밤까지 처리해줘요. 메시지 받아본 적 있으시죠? 저도 솔직히 그런 메시지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읽을 수도 없고 거절하자니 눈치 보이고요. 이걸 법으로 거부할 수 있게 만든 모델이 바로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2017년 세계 최초로 퇴근 후 업무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걸 직접 참고하고 있는 거예요. 포괄임금제 금지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같이 시행되면 야근의 양도 줄고 퇴근 후 질도 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법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교 사례가 있어요. 2018에서 2019 연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때도 지금이랑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중소기업 죽는다. 현장에서 안 된다. 예외 업종 너무 많다. 근데 결과적으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수는 2019년 이후 150만 명 이하로 줄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방향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포괄임금제 금지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번에 완벽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감독 강화에서 법 명문화에서 단계적 정착 순서로요. 실제로 정부는 법안 통과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기획감독을 2026년 연중 실시하고 있어요.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단속이 시작된 거예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가 매일 실근로 시간을 기록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 핵심은 세 가지예요. 하나, 야근이 많은 직장인일수록 실수령액이 오를 수 있어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통상임금 연쇄, 상승 효과까지요. 둘, 기업은 직접 인건비 상승, 시스템 구축 비용, 전면 재계약이라는 3중 부담을 안게 돼요. 특히 중소기업 충격이 커요. 셋, 법이 바뀐다고 바로 내 통장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야근을 줄이거나 채용 방식을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는 반드시 오지만 그 방향이 모두에게 단순하게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고요? 일단 본인 계약서를 다시 꺼내보세요. 포괄임금, 고정 OT, 재수당 포함 같은 문구가 있다면 지금 내 근무 시간과 비교해보는 게 첫 번째예요.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터에서 약자인 노동자가 포괄임금 약정 요구를 거부하기 매우 어렵다.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법이 내 편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상황을 알아야 해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나도 포괄임금제 계약이었다. 야근수당 한 번도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여러분의 상황을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직접 반영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